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싶으신가요? 집, 땅, 예금 통장? 어쩌면 우리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유산이라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때로 낡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23년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보관함 깊은 곳에 숨겨진 채로 오늘 한 남자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보관함 317. 오늘만 가능. 형들은 떠났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남은 건 막내인 그와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뿐입니다. 그 보관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평생 침묵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는 나만 남았다. 변호사도 유언장도 없었다. 형들은 벌써 짐을 챙겨 떠났다. 그들은 장례식 내내 상속 이야기만 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을까? 부동산은? 예금은? 하지만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서 찾은 쪽지 하나. 누렇게 바랜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 시외버스 터미널 보관함 317. 오늘만 가능. 그리고 오늘 날짜. 정확히 장례식 당일이었다. 나는 늘 형들에게 밀려 뒷전이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명절 식사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나와는 더욱 대화가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왜 하필 나에게만 이 쪽지를, 왜 오늘이어야 하는 걸까? 형들은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실망과 분노를 안고 나 역시 원망스러웠다. 마지막까지 수수께끼 같은 숙제를 던지신 아버지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터미널을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손 안에 쪽지가 떨렸다. 터미널 입구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이곳에 온 기억이 아득히 떠올랐다. 그때도 겨울이었다. 아버지는 보관함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어린 나는 그저 심심해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지고 있었다. 내 어린 시절, 나는 늘 투명인간 같았다. 첫째 형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형은 변호사가 되었다. 가족 자랑을 할 때마다 나는 빠졌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그 말이 30살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나와 거의 대화하지 않으셨다. 밥 먹었냐, 학교 잘 다녀오너라. 그게 전부였다. 형들에게는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늘 무관심하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내 통장을 달라고 하셨다. 내가 관리하마.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형들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왜 나만? 나는 서운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다. 그 대신 매달 식탁 위에 버스표 한 장이 놓이기 시작했다. 용돈은 줄었지만 버스표는 빠짐없었다. 처음엔 이상했다. 나는 차가 있었다.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었다. 왜 버스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신문만 보셨다. 어느 날 나는 그 버스표로 아버지가 적어둔 노선을 타봤다. 특별한 건 없었다. 평범한 시외버스, 평범한 승객들, 종점까지 가서 그냥 돌아왔다.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버스표는 계속 왔다. 1년, 2년, 3년. 어느새 서랍 속에 수십 장이 쌓였다. 나는 그걸 아버지의 이상한 습관이라 여겼다. 노년의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마지막 버스표는 오지 않았다. 대신 317번 보관함 쪽지가 왔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터미널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안내원은 중년 여성이었다. 쪽지를 보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317번이요? 잠시만요. 그녀는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거 23년 전에 등록된 보관함이에요. 23년. 내가 8살 때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보관함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보관료는 어떻게? 매달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안내원이 화면을 가리켰다. 오늘 자정에 계약이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늘 아버지 장례식 당일.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날을 정확히 계산하셨던 것이다. 보관함은 터미널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317번은 제일 안쪽 구석진 곳에 있었다. 열쇠를 꽂았다. 찰칵.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손을 넣어 더듬자 뭔가 만져졌다. 무겁고 낡은 가죽 촉감. 서류 가방이었다.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자물쇠는 없었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현금도, 금도, 귀중품도 없었다. 형들이 기대했던 유산은 없었다. 대신 있었던 것은 수첩 6권,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 그리고 펼쳐진 노선도 한 장.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03년 3월 12일, 307번 노선, 승객 28명, 김영희 할머니, 병원비 보탬, 5만 원. 2003년 4월 3일, 307번 노선, 이철수 씨 학비 지원, 10만 원. 페이지마다 날짜, 노선, 이름, 금액이 적혀 있었다. 어떤 날엔 빨간 별표가 쳐져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아버지는 왜 이런 기록을 남기신 걸까? 녹음기를 들었다. 낡았지만 배터리는 살아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오늘도 한 분께 조금 보탰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녹음기에는 파일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들었다. 전부 버스 안에서 녹음된 것들이었다. 엔진 소리, 승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독백. 2005년 6월 17일. 오늘은 박민수 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많이는 못 드렸지만 조금이나마 보탰습니다. 2008년 11월 3일. 강은주 씨네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날리고 갈 곳이 없다고요. 임시 거처 마련하는데 보탰습니다. 2010년 2월 28일. 최정희 할머니 따님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걱정이라시더군요.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랑하는 기색도 감상에 젖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일기를 쓰듯 사실만 기록하셨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별표가 쳐진 날짜들이 보였다. 23개. 나는 그 중 하나를 골랐다. 2010년 8월 14일. 307번 노선 2시 30분 종점 하차. 왜인지 모르게 나는 그 노선을 타야 할 것 같았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터미널 매표소로 갔다. 307번 2시 30분 표 주세요. 어머, 그 노선 아직도 타는 분이 계시네요. 요즘은 거의 안 다니는 노선인데. 창구 직원이 웃으며 표를 끊어줬다. 버스는 낡았다. 좌석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창문은 흐릿했다. 승객은 나 포함 5명 뿐이었다. 버스는 천천히 시내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함께 언젠가 아버지 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종점에 멈췄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나는 내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논밭과 낡은 집들. 정류장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다. 노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 아들이 맞군요. 얼굴이 똑같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저를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를 압니다. 아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죠. 노인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작지만 깔끔한 한옥이었다. 거실 바닥에 앉자 노인은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와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당신 아버지는 20년 넘게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03년 내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농사꾼이었어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죠. 노인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노란 봉투. 안에는 현금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307번 승객 올림.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대문 밑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20만 원. 노인은 영수증을 펼쳤다. 병원비, 약가, 수술비. 옆에는 연필로 쓴 메모. 307번 후원금으로 결제. 우리는 그분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대문 앞에 있는 당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몰래 봉투를 놓고 가시는 걸 목격한 거예요. 딸이 따라가서 절을 했죠. 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게 딸이 들은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다. 딸은 덕분에 완치도 되고 대학도 갔어요.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일하고 있죠. 전부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노인이 낡은 액자를 보여줬다. 젊은 여성이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 웃음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울컥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지는 죄를 속죄하고 계셨어요. 죄요?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신 아버지는 과거에 큰 사고를 내셨습니다. 버스 운전사였을 때 그날 이후로 평생을 그 죄책감과 싸우셨죠. 집에 돌아와 나는 녹음기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많이 아프셨다. 막내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게 너무 많은 짐을 남긴 것 같아서 나는 숨을 죽였다. 나는 35년 전 버스 운전사였다. 307번 노선. 내가 제일 좋아하던 노선이었지. 그런데 어느 겨울날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갑자기 고양이가 지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 오던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타고 있었어. 아버지도 크게 다쳤는데 그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다쳐서 휠체어를 타야만 했지. 딸은 5살이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지. 침묵이 흘렀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제시했다. 법적으로는 그걸로 끝낼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한 가정을 파괴했는데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평생 그 노선을 지키기로. 매달 그 길을 달리며 내가 망친 인생들을 조금이라도 돕기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어. 아버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 형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형들은 성공했어. 의사, 변호사. 내 죄책감을 그들에게 물려줄 순 없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조용히 세상을 살았지. 내 통장을 관리한 건 내 돈으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버스표를 준 건 언젠가 내가 이 길을 직접 걸어보길 바라서였어. 녹음이 끝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이해됐다. 통장, 버스표, 보관함. 아버지의 침묵까지도.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유산을 그런 데에 다 썼다고? 하지만 녹음을 들려주자 형들은 침묵했다. 일주일 후
우리 삼형제는 다시 만났다. 터미널 앞에서 형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막내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물질만 생각했어. 첫째 형이 말했다. 아버지는 진짜 유산을 너한테 맡기셨구나. 우리는 보관함 317번 앞에 섰다. 계약이 끝난 빈 공간. 나는 다시 등록 신청을 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수첩들과 녹음기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새 수첩을 하나 추가했다. 2019년 3월 7일 307번 노선 무명 운전사 기금 시작. 새 형제 공동 후원. 형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형이 말했다. 우리도 동참할게.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우리가 이어가자. 그날 이후 나는 매달 307번 노선을 탄다. 형들도 번갈아 가며 동행한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그들은 모두 울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물질적인 유산은 없다. 하지만 내 삶에는 이제 명확한 자리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뒷전이 아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현금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속죄의 여정이었다. 오늘도 버스표를 산다. 307번. 2시 30분.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간다. 아버지가 23년간 지켜본 그 길. 이제 내가 그 길을 걷는다. 삶은 때로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노선처럼 남겨진 고귀한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버스에 오른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안고